뭔가 전당대회 이후의 상처들을 치유해서 화합하는 모습으로 가는 게 이재명 정부의 국정을 뒷받침하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대통령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전당대회가 있은 지 이틀 만에 청와대로 그 당대표 후보 3인을 불렀고 실제로 만찬을 했는데 그 사진들을 좀 보여드리면은 일단은 기념사진 촬영을 먼저 했다고 합니다. 6시 30분 전에 이렇게 했는데 어제 저녁이겠죠? 보면은 오른쪽에는 김민석 그 대표가 섰고요. 왼쪽에는 그 정청래 의원이 섰는데 쉽게 얘기하면 좌청래 우민석 이런 식의 구도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6시 30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 만찬을 시작을 했는데 좌석 배치도 아마도 여러 가지 직위를 배려한 배치인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원형 테이블에서 생과일 주스로 이렇게 건배까지 하는 모습도 연출을 했고 많은 분들이 전화기를 4시간 넘게 그 반주를 곁들이면서 이야기를 나눴다. 청와대에서 4시간 동안 재석자들하고 얘기한다는 게 이유준 기자 흔한 일은 아니죠. 네. 흔한 일도 아니고 메뉴가 이번에 되게 구체적으로 공개가 됐잖아요. 사실 맞아요. 이거는 네. 출입해본 입장에서 거의 정상회담급 그 메뉴 구성과 사실 그거를 그리고 의미를 하나하나 설명하는 거는 당대표 만찬에서는 이렇게 안 하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어떻게 보면 청와대에서 이 자리의 의미와 화합의 어떤 의지를 좀 알리고자 하는 그런 이렇게 의지를 좀 느꼈고 네. 또 하나 좀 재밌었던 게 그 단체 사진 찍는 장면에서 좀 영상을 보면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정청래 의원이 표정이 되게 굳어 예. 있었거든요. 예. 표정이 안 그랬더니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웃어 이렇게 웃어 이렇게 웃음 하니까 한명을 내렸고 네 그래서 다 얘기합니다. 같이 웃는 날. 다 같이 웃음이 와하하하 터지면서 분위기가 확 누그러지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도 되게 보기 좋았어요.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 직접 맞아요. 이렇게 네. 좀 분위기 풀려고 되게 뭔가 이완을 애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여서 그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실제로 메뉴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유자 소스를 곁들인 인삼 육회인데 육회는 김민석의 고향인 종로에서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정청래의 고향인 금산에서 인삼을 갖고 오고 송영길의 고향인 전남 광주 고흥에서는 유자를 가져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세 사람을 버무려서 화합 좀 해라. 아마도 이제 우리가 그 생 라이브로 그 현장을 못 봤기 때문에 세세한 얘기는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대통령이 정청래 의원한테도 굉장히 많은 말을 했을 것 같고 그렇죠. 대체로 어떤 말을 좀 했을까요, 선생님? 일단 송영길은 라이징 스타가 이미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감초 역할을 잘 했을 것 같고 네, 저 구성원님은 못할 말이 없지 않았을까요? 서로 간에.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옛날 정청 시절에 정통 시절에 정청래는 여 위에 있고 이 대통령은 저 밑에 이제 보이지도 않는 자리였다는 거 아니에요? 정동영 후보를 밀 때는 네. 그리고 이제 그 지나온 세월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그냥 알 거 모를 거 다 알 텐데. 속속들이 알겠죠, 네. 뭐 무슨 정적도 아니고 좀 도와주라. 뭐 별 얘기 다 했겠죠. 그리고 그럴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에 좀 너무하다 싶게 속을 다 까놓는다는 거거든요. 저도 한번 경험이 있어요. 아, 만나셨을 때 네. 어떤 속내를 좀 드러내신 겁니까? 도저히 드러내면 안 돼. 아, 그 얘기는 방송에서 얘기하는 순간 특정 사람이 특정되기 때문에 네, 얘기할 네. 수가 없지만 화가 나서 하신 얘기인데. 정청래 의원은 아니었죠. 아니야 절대. 우리 모두가 싫어하는 사람이야. 네. 네. 그러니까 네. 굉장히 속을 다 꺼내놓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스타일에 비춰볼 때는 어제 4시간 동안 만나면서도 정청래 의원을 상대로도 좋은 점 나쁜 점 이런 것들을 가감없이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다 말씀을 하신 거고. 그리고 아니 잠깐만. 네. 그래서 제가 모두 얘기한 건데 정청래 의원도 그렇게 고집 부리지 말고 내각에 들어와서 대통령하고 한 팀으로 한번 일하라고 한 2년 정도. 그러면 나중에 굉장히 위치가 달라지는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뭐 그럴 수 있겠죠, 당연히. 네, 그 경험을 한다라는 것은 그러면 팀 정청래라고 해서 쫙 계서적으로 엮여 있는 이거 한번 해결된다. 스무스하게 녹아들면서 서로 좋아요. 서로. 네, 네. 그런 말씀 해주신 건데 김민석 대표의 여러 가지 이제 그 당시 그 어제 만찬에 대한 경험들에 대한 대화 속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이 좀 있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서로 오랜 얘기, 또 속에 있는 얘기,
또 서운한 얘기 이런 것들을 다 나눈 시간이었다. 그러니까 서운한 얘기도 나눴다. 신윤기 대표. 이거 좀 의미심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제 그 자리는 화합을 위한 자리고 또 대통령께서 엄청난 배려를 정말 무슨 국가 그 무슨 외국 원수들이 오는 것처럼 굉장히 이거는 아주 극진한 예우를 갖춰서 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대통령께서 가지신 그 진심이 전 전달됐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또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될 것은 우리가 다 바라는 거는 이제 화합이고 다 뭉쳐서 가는 거지만은 제가 이제 걱정되는 건 뭐냐면은 정청래 후보가 사실은 패배한 이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는 정청래가 진 거고 정청래의 노선은 또 이긴 거다. 정신은 이런 것들. 네, 그리고 김민석은 이겼지만 김민석의 노선은 또 진 거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앞으로 그동안에 이제 계속 입이 묶여 있었는데 앞으로는 방송도 자유롭게 하고 인생 뭐 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어제 그 대통령께서 아주 보이신 그 극진한 그 예우와 그 진심이 저도 전달됐기를 정말 바라는데 그건 우리의 바람이지 또 현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정청래 대표가 전부 내각에 들어갈 일은 전 가능성은 제로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요? 저는 제로라고 보는데 이분이 전 앞으로 그 유혹을 견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유혹이라는 건 뭐냐? 김어준 씨가 계속 나오라고 할 거거든요. 근데 김어준 씨 입장에서는 지난번에도 뭐 김용 후보 얘기하면서 뭐 친명이 패배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친명이라는 거를 주장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어준 씨가 계속 방송 나오라고 해서 이게 본인의 어떤 그 바람이나 희망을 정청래 대표의 입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아하, 대신. 그러니까 네. 그런 식의 움직임이 계속 있다면 이게 정말 소위 말하는 청와대의 권력이 있고 또 충정로의 권력이 자꾸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지만 제 바람대로 오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이게 뭐 지금 우리가 뭐 가타부타 얘기할 수는 없고 조금 저는 지켜는 봐야 되지만 좀 그 부분이 약간은 좀 찝찝한 부분이 있다. 근데 신변 얘기를 들으니까 네. 확실히 내가 노인은 노인이다. 왜요? 또? 예, 왜요? 늙어서 물렁물렁해진 거지. 화합을 했으면 좋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 지금. 라이브 방송이 제가 자꾸 밟혀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정청래 이제 그 경선 선거 다음 날 한 얘기 예, 나도 예. 다 봤거든요. 네. 아, 저거 그냥 뒤끝 한풀이다. 아, 뒤끝 한풀이다. 네, 그 정도로 속이 맺힐 대로 맺히니까 그냥 말하고 그냥 말해놓고 잊어버릴 정도의 얘기다. 그다음에 이제 김어준 씨 얘기. 김어준이 아무도 이 세상에 아무도 모를 때 저는 알고 지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세월이 올라와서 김어준의 실수가 있지. 자기가 막 떡중으로듯이 이제 정치판을 이렇게 흔들어 다 뒤따라오니까. 실제로 그랬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역풍도 맞고 본인 속으로 얼마나 많이 생각을 하겠어. 근데 이재명 대통령하고 완전히 등 돌리고 독자 세력처럼 막 여당 내 야당으로 그 본인 못 그런다고. 유시민 씨야 나랑 나이 동갑인데 늙은 놈 삐치면 그거 못 말려요. 그건 회복이 안 돼. 그냥 삐친 거야. 무슨 논리가 없어 그냥. 풀릴 수가 없나요? 풀릴 수가. 그러니까 삐친 거라고. 아니 재건축 얘기를 하는데 재건축을 뭘 한 거야. 아무것도 그냥 상상의 나래일 뿐이라고.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 양반도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냥 조용히 낚시터에 있겠지. 그리고 김어준이 무슨 세력을 모아서 반발해갖고 뛰쳐나가서 다른 세력 독자 세력으로 그게 그럴 뭐 수는 없죠. 뭐, 진짜로. 예. 뭐 어떤 유익이 있냐고 아니, 비즈니스적으로. 근데 전 선생님 말씀에 동의하면서도 오늘 이제 그 뉴스공장을 보면서 약간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불쾌했던 부분은 어떤 거냐? 그 정청래 후보한테 누가 사무실에 그 조화를 보냈나 봐요. 뭔가 이제 반명수계라고 조롱하는 조화를 보냈는데 그 행위를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못한 행위는 맞는데 그러면 이걸 누가 했는가를 두고 그들이 나눈 대화들이 굉장히 불쾌했어요. 어떤 거냐? 그 한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뭐 대화 중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 예상하는 쪽인 것 같다. 이런 세력이 쉽게 말하면 이른바 뉴 이재명 이런 분들 같은데라는 추정을 해요. 실제로 입증된 바는 없죠. 누가 보냈는지 확인한 바가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롱조로 이렇게 했다는 부분을 비판을 하는데 그거를 김원준 씨가 어떻게 받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민주당 주변의 온라인 환경에 대해서 이제 하는 일 때문에 지켜봤는데 최근에 일배가 들어왔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것은 오랫동안 내가 봐왔던 일배식 방식이고 윤어게인의 방식이고 그리고 극우의 방식인데 그런 태도와 조롱은 이쪽 진영에서는 서로에게 날리지 않았었거든요. 들어왔어요. 그게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추적해봐야 될 만한 일입니다 했는데 최근에 그와 가까운 쪽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은 뉴 이재명이라는 세력을 마치 뉴 일배랑 등치를 시키면서 여러 가지 100%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 네. 어느 쪽인 그러니까 뭐 뉴 쪽이건 네. 아니면 저쪽은 뭐라고 불러야 되나? 올드라고 하기도 좀 문 그렇죠. 네. 문 어쩌고
이게 제가 그 싸움이 심할 때 댓글을 정말 열심히 봤는데 네. 민주당 풍토에 없는 언어들이 막 왔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반은 즐기는 거고 반은 정치적 계산도 있는 거고 꼭 일베라기보다 국힘 계열스러운 어떤 일군의 사람들이 있다. 예. 이쪽을 그러니까 이 모든 공략이 양쪽에서 동시에 벌어지면서 멀쩡한 사람들이 놀아나는 것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추정도 맞는데 제가 이제 얘기하는 분 어떤 거냐면 그러면 딴지 게시판을 한번 보자. 대통령을 조롱하는 글들이 많이 거울을 올라오는데 보자. 그러면 거울을 봐요. 거기에 있는 들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저는 이 일베 낙인 찍는 거 있잖아요. 전 되게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 DJ 대통령께서 빨갱이 낙인으로 예. 그 수십 년을 고생하셨거든요. 뭐만 하면 그냥 빨갱이라는 거예요. 레드 컴플렉스로.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나랑 생각이 다르면은 무섭노라는 사투리만 써도 거제 소녀가 그 얘기만 해도 너 일베지.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뭐 낙인도 문제지만 딴지 게시판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지 게시판 지금 뉴 이재명이 일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할 때가 아니라 본인이 운영하는 게시판을 보세요. 거기에 최민희 의원도 가서 매일 글 쓰고요. 정청래 의원도 가서 글 자주 씁니다. 그럼 그걸 다 볼 거거든요. 장애를 조롱하고요. 그리고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를 대통령한테 욕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탄핵 얘기는 옛날부터 나왔고. 그러니까 네. 그러면 그 일베식 문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얼룩이나 내 안에 있는 찌꺼기부터 빼고 누구에 대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일베 낙인은요. 실제로 그 사람의 IP 주소라든지 행동을 잡아서 일베의 행태를 포착했을 때 그것도 사진으로 찍고 동영상으로 찍고 확실히 물증을 잡았을 때 야 너 일베 퇴출 이렇게 가야지. 그냥 아무나 나랑 생각 다르니까 구교영 형 앵커님하고 저 생각 많이 다르거든요. 다르면 그냥 일베. 그리고 이유진 기자님도 생각 다르고 그럼 일베 이렇게 가가지고는 그럼 나만 옳다라는 독선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팀 정청래가 보이고 있는 이런 행동 저도요 저랑 딴지 게시판 생각 다른 거 굉장히 많거든요. 뭐 정말 수백 개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딴지를 향해서 저기 일베가 들어왔네라는 생각을 저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분들은 생각이 다르면 그냥 일베 낙인을 너무 쉽게 찍고 다니니까 저는 그런 빨갱이 낙인을 찍는 방식으로 DJ 대통령이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왜 그 방식을 쓰면서 또 사통통합은 또 뭘 계승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전 좀 말이 되는 얘기를 이분들도 해야지. 저는 이게 반성과 성찰이 배제됐기 때문에 자기의 정신 승리를 위해서 상대를 악마화하는 그러면서 이게 지금 이분들이 언론관 한번 보십시오. 레거시 언론에 대해서도 그냥 재래식 언론이라고 해버리거든요. 그 연장선 아니냐. 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게시판과 커뮤니티 글의 세계로 들어가면 진짜 끝도 없고, 예. 착잡해서 근데 아까 얘기한 내추럴 본 반골도 있고 내추럴 본 또라이도 많아요. 어디든 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그런 상황인데 지금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 의견 주시는데 2025님, 3710님, 문조님, 부산 민가희님은 갑수 선생님 정청래 내각 들어가는 거 반대합니다.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안 갑니다. 정청래 의원님을 믿으세요. 이게- 절대 안 갑니다. 아니 미움이 쌓인 거거든. 네, 근데 그 미움의 정체를 잘 보세요. 어딘가 자기가 투사된 거야. 그럴 수 있죠. 네, 실제가 아니라 자기 투사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제티님 같은 경우에는 근조안 보낸 분 신원이 밝혔다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 저도 객관적으로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 마이씨님 같은 경우에는 역시 김민석 대표님 일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구교영 기자님도 파이팅 해주셨고요. 수중포바다님은 구교영 기자는 신인규 강수영 두 분께 아이스 아메리카노 꼭 사주세요 하면서 슈퍼챗 여러 번 보내주셨는데 왜 두 분께만 커피를 사주라는 건지 제가 이제 혹시나 뭐 김어준 씨처럼 정청래 대표 말 시키듯이 시키라고 운영해주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을 아니, 좀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죠 아니, 우리 전혀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하는 거죠 지금 짠 거 네. 아니고요. 저의 생각입니다. 저의 솔직한 생각입니다. 아니 그리고 이거 잠깐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이제 대통령 국정지휘 좀 내려가니까 이제 쇄신이나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국민적 그 조치로서 개각 얘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하마평 있는 분들도 많은데 오늘 이제 바등을 같은 게 좀 또 이렇게 돌더라고요. 많이 돌았는데 그 중에 제가 재미있는 부분만 좀 소개를 좀 해드리면은 박주민 의원이 두 군데 거명이 됩니다. 하나는 복지부 장관, 하나는 법무부 장관. 물론 이거 실제랑 굉장히 무관해 보이는데 네. 박주민 의원의 이름이 눈에 띄었고 그다음에 이제 검찰 출신인 박균택 의원이 법무부 장관 하마평으로 이름이 좀 오르는 상황인 것 같고 하정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중기부 장관이 어떻느냐 아마도 이제 네이버에서 일했던 근무 이력 같은 것들이 지금 총리와 약간 흡사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전철로서 뭔가 숙련 기간을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제안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혹시 선생님한테 만약 인선 권한이 있다고 한다면은
누구를 좀 장관으로 쓰고 싶으십니까? 정청래 빼고요. 네. 근데 일단 국면 전환형 개각을 하려면 지금이 아니고 조금 더 늦춰야 돼요. 조금 더. 예, 네. 지금 너무 부글거리기 때문에 네. 지금 한 뭐 중반 아니 그건 뭐라 그러지? 뭔가 이제 분기점 이런 거? 안 네. 아니 다 가는 거 말고 하여튼 부분 개각. 예, 부분 개각인데 중폭 네. 개각도 네.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연말쯤은 뭐 타이밍이 오겠죠. 뭔가 성과가 나고 하면서 이제 네. 근데 제 이 생각에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특이한 그 내각 인선이 뭐냐면 기업 출신을 많이 기업인들 쓴 거예요. 많이 썼죠. 네. 보통 이제 관료 출신, 그다음에 정치권 사람, 그다음에 셀럽들 뭐 되게 이런 구성인데 근데 기업인 출신들이 성과가 되게 좋아요. 뭐 지금 좋았죠, 다들. 평도 네. 좋고 이게 그 제가 이렇게 하면 상권 분립도 모르냐고 분명히 비난하겠지만 난 미국을 봐도 공화당에서 트럼프 막 씹는 거 보세요. 의원이 어쩌다 한마디 하면 그게 큰 뉴스가 될 정도로 네. 그래. 그러니까 대통령을 정점으로 당과 내각이 떠받치는 구조가 대통령제에서는 맞는 거예요. 당이 별개의 견제 세력이다 뭐 어쩌고 컨트롤한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그렇죠. 네. 그럼 당은 정치인 그룹 아니에요. 근데 내각은 굉장히 신망을 쌓고 실력 있어 보이는 그 기업 출신, 관료 출신들이 이번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김정관 같은 사람 보세요. 산업부장관. 네. 그 사람은 그 관료도 하고 거치고 기업도 기업도 해봤죠. 거치는데 네. 뭐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이 역할을 잘 해내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치적 인사 말고 그냥 왜 쓸만한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잘 네. 모르는 사람들. 우리가 언제 김정관을 알았냐고. 난 저 사람 좋아하는데 그 LG에서 온 사람 누구야? 아, 그 과기영통부 장관. 예, 네. 예. 배경훈 장관. 예, 배경훈 그 장관. 배경훈 씨 네. 이렇게 어디서 좀 봤어. 영상을 봤는데 안에서 엄청나게 내부 혁신을 하는데 알려지지도 않게 하더라고. 네, 일은 엄청 시킨대요. 제가 어제 좀 얘기 좀 들었는데 보니까 혁신적으로 하면서도.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알아줄 거거든. 그 실력파 인선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네. 다만 주신 거고. 네. 행안부는 정청래로. 고집이 세세 우리 선생님이 보니까 우리 신윤규 대표는 좀 어떤 사람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하마평이 잘 안 맞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보셔. 이거 뭐 저는 솔직히 이거 뭐 맞는 건지 아닌 아니, 건지 잘 그냥 이건 모르겠고 그냥 완전 누군가 도는 그냥 글이야, 도는 보니까. 글 네. 같은데 저는 그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건 좀 약간 관점이 약간 다른데 민주당 안에 좋은 자원 되게 많거든요. 많지. 솔직히. 근데 저는 그 자원들이 좀 이렇게 유휴지처럼 놀고 있는 게 너무 아까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 외교부의 2차관 있죠. 김진아 차관. 네. 잘 하지 않나요? 잘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2차관 제도가 복수차관제라는 거를 뭐 법무부도 사실 복수차관제 필요하다는 얘기가 전부터 나왔는데 아니, 필요하면 정부조직법 개정을 해서라도 전 차관에 대해서도 현재 있는 차관 자리나 아니면 복수차관으로 만들어서라도 저는 좋은 분들 많이 발굴해서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기후에너지부 있잖아요. 거기 이동학 최고위원 같은 분 전 충분히 차관 가서 일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 가능하다. 아니, 충분히 할 수 있다고요. 뛰어나다. 역량으로 네. 보면. 그리고 예를 들어 성치훈 대변인 같은 분도 행정관도 했고 이런 분도 어느 분야에 뭐 교육 부분도 하시니까 교육부에 뭐 차관 하나 만들어서 그 자리에 간다든지 아니면 김기현 변호사 같은 분도 전 법무부에 복수 차관 만들어서 가면은 정말 누구보다 일 잘할 것 같아요. 그럼 그런 분들을 해서 그중에 차관으로 실적 잘 내면 또 장관도 시키고 아니 그래야지 내각이 풍성해지고 그런 분들이 대한민국의 리더로 더 이렇게 맞는 말이네. 풍성해지는 네.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너무 장관 인사에만 이게 집중해서 장관 하나 오면은 뭐 나라가 바뀔 것처럼 얘기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분들 뭐 누가 가셔도 야, 그만 안 좋은 가셔도 말이다, 그만이고 좋은 말. 네. 저는 김진아 제2차관 외교부 2차관 모델처럼 전 각 부처마다 뭐 복수 차관이 필요한 부분은 늘려서라도 저는 민주당 안에 있는 좋은 자원들을 좀 대대적으로 발굴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 없이 일하고 거기서 성과를 내서 더 어떻게 보면 큰 책임을 맡도록 만드는 것이 전 지금 젊은 세대들 뭐 마음을 끌어와야 된다. 그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봐요. 근데 예를 들면 이번에도 뭐 불가피한 조치라고 저는 봅니다만 뭐 청년 미래 비서관 제도 이런 걸 만든다든지 해서 청년 정책으로 자꾸 묶어 놓잖아요. 저 그 방식은 저는 불가피한 방식이지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 노동 비서관에도
아니 열심히 역량 있는 사람들 나이 불문하고 경력 불문하고 좋은 사람들 갖다 쓰는 거고 전 이 차관 제도를 좀 활용을 해서 전 민주당 안에 유휴 자원들을 저는 마음껏 좀 발굴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의견이고 지금 많은 분들이 직전까지 10,000명 넘게 시청을 좀 해주셨는데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립니다. 혹시 구독을 안 하고 보시는 분이 있다면 60만 구독자 달성을 위해 가지고 반드시 구독을 해주시고 그리고 시청자 수만큼 좋아요가 안 나오고 있는데 좋아요 수도 시청자 수만큼 맞춰달라는 굉장히 뭐라고 해요 절실한 열망을 담아서 말씀을 제발. 드리면서